네, 제가 발표할 논문은 프로펫이라고 LLM을 활용해가지고 VQA 퀘스천을 답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 네. 목차로는 먼저 VQA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데이터셋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 PPT를 수정하다 보니까 맨 뒤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VQA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 방식을 택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발표할 프로페셔널 논문 메소드 임팩트를 뺐는데 임팩트가 있네요. 이 프로페셔널 이제 메소드 방법론과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어떠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제 What is vision question answering이요. 그 비전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에 대한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VQA 퀘스천을 답할 때는 어떨 때는 텍스트를 거의 안 보고 그 이미지에 있는 시멘틱들만을 보가지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사과 그림이 있다고 보면 How many apples do you see? 해가지고 이미지만 봐가지고 답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What breed of apple is this? 그러니까 어떠한 이게 사과가 어떤 품종입니까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겠죠. 노리지를 요구하는 이렇게 VQA 퀘스천은 이렇게 비전을 볼 수도 있고 텍스트 기반으로 이렇게 앤서링 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퀘스천을 답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지식을 학습하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러한 지식들을 어떻게 학습하고 모델이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자료 구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논리지를 저장하는 방식들이 많이 채택이 되었는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파이썬의 딕셔너리 형식과 같이 엔티티를 키에다 저장하고 엔티티에 대한 정보들을 밸류에다 저장해가지고 키 밸류 포맷의 형식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엔티티에 대한 정보가 퀘스천에서 물어본다면 그 엔티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이 키를 통해서 리트리브 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리트리브한 정보를 바탕으로 퀘스천 스페시픽한 어떤 오퍼레이션을 했었습니다. 이게 완전 처음 VQA를 답했던 방식인데 여기선 단순히 우선 이미지를 VG 네트워크에 태워가지고 임베딩 시키고 LSTM에 태워가지고 텍스트를 임베딩 시킨 다음에 그 내적한 임베딩 한 것들을 이렇게 내적을 시켜가지고 소프트웨어 클래시파이어 태우는 매우 단순한 방식을 택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구조를 활용한 방식은 2017년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렇게 매핑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라이트는 뭐 지브라 같은 이렇게 키를 설정해 준 다음에 이제 키를 통해서 이제 노이즈 접근을 한 다음에 뭐 엔드 오퍼레이션이나 올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퀘스천에 걸맞는 과정을 통해서 그거에 퀘스천 답하기 위한 지식들을 추출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이즈들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저장한 방법들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먼저 저희가 이걸 크롤링을 하거나 직접 저희가 사람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입력하는 것은 실수도 있을 것이고 크롤링을 하면 뭐 필터도 없이 그냥 싹 다 긁어오기 때문에 그 질문과 관련 없는 지식들이 KB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필터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리고 KB를 또 어떻게 정할지도 애매하잖아요. 모든 엔티티들에 대해서 키를 만들어 볼 수도 없고 그게 동의어도 있고 유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알아보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연구에서는 이렇게 KB를 활용하지 않는 오픈 도메인 VQA 모델들이 되게 많고요. 또 LLM이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들을 통해서 학습시켰다고 보니까 LLM을 일종의 노리지 베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VQA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적인 맥락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프로펫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어, 네, 이게 LLM을 쓰는 건데 놀랍게도 CVPR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먼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펫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는 LLM을 잘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VQA 퀘스천을 잘 답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 연구가 나왔을 시점에서는 GPT-4 오픈 API가 없었기 때문에 GPT-3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일반화된 형태입니다. LLM을 쓴다고 했는데 LLM을 GPT 안 써도 되고 라마를 써도 되고 다른 거 써도 되고 그리고 VQA 모델도 살짝 캡셔닝 할 때나 매핑할 때 쓰기도 하는데 그 VQA 모델도 클래시파이어 전 단계에 있는 모델만 가져다 쓰면 돼가지고 VQA 모델 아무거나 가져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앤서 휴리스틱스라고 나중에 프롬프팅 할 때 쓰고 추후에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 프로펫이 나왔을 이 시점 2023년에 나왔을 때 거의 소타를 찍었었습니다. 다른 VQA 모델들에 비해서.
네, 그 방법론에 대한 간단한 요약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GPT-3 사용해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이고 앤서 휴리스틱스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든 다음에 이 휴리스틱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프롬프팅을 시킵니다. 이 프롬프팅은 당연히 퓨샷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퓨샷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GPT-3를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퓨샷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게 앤서 휴리스틱스가 뭐라는 건데 이게 휴리스틱스라 해가지고 굉장히 거창한 단어를 쓰는데 살짝 별거 아닙니다. 일단 answer heuristics는 answer candidates하고 answer aware examples로 나눠지는데 candidates는 그냥 데이터셋을 저희가 트레인 시킬 때 사용한 VQ 데이터셋에 있는 다양한 그 정답의 경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셋의 정답이 뭐 에어다, 뭐 공기다, 헬륨이다, 사탕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딱다 answer candidates라고 하고 answer aware examples는 저희가 다른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이거 만들기는 또 추후에 설명드릴 건데 것은 나온 거긴 한데 어쨌든 형식은 VQ 데이터셋에 있는 question하고 answer가 패러된 형태를 answer with examples로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answer heuristics는 그 저희가 트레이닝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셋들의 부분집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걸 이제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저희는 이걸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answer heuristics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바닐라 VQ 모델을 그냥 정상적인 과정으로 VQ 데이터셋을 활용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이걸 answer heuristic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텐트 스페이스에서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때릴 건데 우선 거기에다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VQA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런 전제는 VQA 모델이 그 비전하고 퀘스천을 받았을 때 두 가지 피처들을 잘 퓨즈해가지고 라텐시 스페이스에 매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으로는 이제 앤서 보캐블러리에 있는 모든 거를 이렇게 V라고 하는 전체 집합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고요. 세 번째로 앤서 캔디드 제너레이션을 먼저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클래시파이어 우선 태우고 쿼리랑 비전을 넣었으면 일단 클래시파이어 태워가지고 스코어를 만든 다음에 탑케이 스코어 방식을 추출해가지고 가장 스코어가 높았던 그 앤서 옵션들도 추출해가지고 C라고 하는 집합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앤서 examples를 만들기 위해서 앤서 examples들이 아까 쿼리랑 앤서가 뭐 있는 페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쿼리가 이제 그 쿼리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이 쿼리를 찾기 위해서는 쿼리에 대응되는 아까 VQA 모델이 라텐 스페이스에 있는 여러 이런 피처 벡터들을 이렇게 탑 K 시뮬레이티 그 KNN 서치를 통해서 두 라텐 스페이스 매핑된 이 위전이랑 쿼리가 잘 퓨즈된 피처들을 이렇게 KNN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때려가지고 어쨌든 유사도가 제일 높은 N개의 라텐트 피처를 추출해가지고 그 라텐트 피처들에 대응되는 퀘스천들을 다시 이렇게 집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걸 통해서 앤서 휴리스틱스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찾은 answer aware examples하고 answer candidates 이런 answer heuristics를 퓨전을 시켜버립니다. LLM에. 그렇게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저 좀 충격 먹었었거든요. 그냥 사실 이건 LLM 프롬프팅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 왜 이게 더 잘할까라는 방식을 고민해봤었는데 우선 이거 이전에 그 LLM을 VQ에 적용했던 시도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피카라고 하는 방식하고 캣하고 리바이브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피카는 일단 캡션만 LLM에 넣어가지고 그 VQA를 답하겠던 것이고 캣은 LLM을 KB로만 그러니까 논리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더 우수한 이유는 먼저 피카는 당연히 캡션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피카는 캡션들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은 직접 퀘스천하고 비전을 그 퓨즈시킨 걸로 이렇게 example를 활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주얼 정보가 반영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 저자들이 말한 좀 많이 주저리주저 써야겠는데 결론적으로 더 많은 비주얼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통해서 더 LLM을 퓨처시키기 더 좋은 그 앤서 그 퓨처시킬 수 있는 퀘스천 example들 더 잘 뽑아낼 수 있었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임플레멘테이션인데 아까 VQA 모델을 먼저 활용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자들은 현재 VQA 모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를 갖고 오긴 했었습니다. 빅겐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2019년에 나왔다 보니까 뭐 인코더가 뭐 페스트 RCN 쓰고 글로브 임베딩에다 LSTM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버트로 바꿔주고 클립으로 바꿔준 다음에 실험을 했었고 LLM도 이렇게 GPT-3만 쓴 게 아니라 라마도 쓰고 여러 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써보니까 GPT-3 다빈치 버전이 제일 잘 됐다 해가지고 GPT에 대한 결과를 실었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가지고 팔리라든지 플라밍고 같은 다른 LM을 활용하는 VPN 모델과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 그에 근접한 성능이 나왔다. 해가지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블리베이션 스터디인데 그 여기에서 컨피던스 코드라는 게 그 앤서 컨피던스 코드라는 게그저 퓨샷을 시켜줄 때 앤서 example에 처음에 그 앤서 캔디데이트도 준다고 했잖아요. 앤서 캔디데이트를 생략하고 넣어주는 건데 앤서 캔디데이트를 생략하고 넣어주니까 성능이 5%나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살짝 프롬프트에서 어떤 부분을 생략했을 때 영향 그 정답을 수는데 어떤 큰 영향을 끼친지 나타내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결론인데 음, 프로스펫은 굉장히 그 당시 지금은 VQA를 할 때 LLM을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그 당시 별로 많이 쓰지 않았어가지고 굉장히 다른 VQA 모델 일반적인 모든 VQA 모델과 모든 LLM을 사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던 프레임워크 중에서 굉장히 노후했다고 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퓨샷을 사용했던 메소드를 개선함을 통해서 조금 더 정답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는 퓨샷 example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GPT가 배운 것도 많고 파라미터도 많잖아요. 결국엔 나중에 GPT를 활용하는 걸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은 추후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LLM을 쓰지 않고 LM만 쓰는 일단 VPA 모델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 엔티티 레코니션 그러니까 이게 랜드마크를 주고 이게 어떤 거문이라고 물어보는 태스크에서 되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GPT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웬만하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LM과 그 LLM의 리즈닝 어빌리티를 결합한 그 VQA를 하기 위해서 LLM을 활용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죠. 어,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뭐지? 디빈집은 이미 끝나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40분, 50분쯤 되면은 이제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리뷰 작성해 주시고 있으시면